군대 제대해가지고 토종벌 12군을 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벌을 많이 했을 때는 한 1,300군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제 공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벌을 많이 기를 수 있느냐, 이게 뭐 입소문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토종벌에 병이 오기 전에 몇 군데 강의를 다닌 적이 있고요. 오늘 앞에 두 분 강사님이 강의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예전에보다는 토종벌도 많이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지금 저는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10년도에 낭충봉화 부패병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통계에 1160군이 죽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상위 몇 프로에서 토종벌이 많이 죽은 농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뭐 진흥청에서 골별 질병 거기에 와갖고 이제 통계 그 자료를 냈는데 1160번이 그때 죽었고요. 근데 한 군도 없이 다 죽더라고요. 과천 종합청사에 가가지고 같이 가신 분들도 여기에 얼굴이 있는데요. 집회도 했었고요. 그때 유정복 농림부 장관이었었는데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루어진 사업이 각 도에 하나씩 종보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었죠. 근데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곤충 애천 연구소로 그때 사업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제가 그 곤충 연구소에 가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이 누구냐면은 김인석 선생님이라고요. 지금의 양봉의 장원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과 같이 종보존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분은 이제 양봉을 하고 저는 토종벌을 하고요. 저는 지금 사실 토종벌은 많이 없습니다. 2011년도에 애천곤충연구소에 가서 종보존 사업을 진행했고 2012년도에는 제가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제가 다 나눠주지는 못했는데 일부의 벌을 나눠주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성공을 해서 또 벌을 나눠주었는데 나눠주고 난 그 해 겨울에 벌이 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벌이 죽었어요. 제가 이제 감성이 좀 풍부해서 그런 건 모르는데 벌 죽은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종벌을 사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가정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양봉으로 그좀 전업을 하다시피 해서 이제 돌아서고 있고요. 지금도 제 명함에는 토종벌의 꿈이라고 있잖아요. 그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종벌의 꿈을 놓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재가 나와야 되고요. 뭐 구제역 같은 백신 약이 나와야 되고 병이 걸리지 않는 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육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약이 나오느냐, 육종이 되느냐, 그 두 가지를 제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근데 이제 약은 뭐 조금 전에 왔다 가신 뭐 박사님도 계시고 또 계시는데 약은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래 않으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번의 성공을 하고 경상북도에 벌을 나눠주고 죽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농촌진흥청으로 바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영수 박사하고 이명렬 박사하고 두 달 동안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또 실험도 하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뭐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오신 그 타파 교수라고 그분하고 최영수 박사, 이명렬 박사는 내가 같이 두 달 있어 봤는데 제 판단에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때 제가 건의한 사항이 농가를 대표해서 건의한 사항이 6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지 않는 토종벌을 만드는 6종,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지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꿀을 많이 생산하느냐, 어떻게 하면 벌을 많이 정식하느냐,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좀 가까이 있는 고수들한테 배우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을 보면 아무리 쉬운 것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이제 막 기술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토종벌을 1200군, 뭐 1300군 정도 이렇게 기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좀 목적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집사람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큰 대농가가 한번 되어보자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는 것이 분봉. 뭐 4월 말에서부터 5월 달에 분봉을 많이 하는데 분봉이 막 터지니까 이제 합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봉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해서 이제 망으로 분봉을 받는 방법. 계속 벌과 같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벌과 제가 교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소문만 열고 딱 쳐다보면 아 이거는 무왕군이야. 아 이거는 또 먹이를 잘 먹는다. 꿀이 많이 찼겠다. 얼마 안 있으면 얘네는 무왕군이 되겠다. 이런 이제 교감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양봉서적도 좀 보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벌하는 사람들하고 또 좀 교류도 하고 하니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했죠. 이제 제가 봉군에다가 다 번호를 먹여가지고 이거는 몇 월 며칠 날 분봉을 했다 뭐 이렇게 기록도 하고. 그래 이제 5월달 분봉할 때는 한 사람 썼고 저희 집사람하고 셋이서 벌을 뭐 한 1000군 정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을 짰죠. 그래서 봉장을 한 6개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분봉을 하면 2봉장으로 다음날 분봉한 것은 3봉장으로 4봉장으로 바빠지기 전에 다 그 벌자리를 다 다듬어 놔야 되는 거죠. 제 주위에 그 토종벌을 했을 때 양봉이 많이 있어도 5월, 6월 달에는 있잖아요. 양봉 피해가 없습니다. 먹이가 풍부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제 경험을 더듬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봉을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아, 이런 기술을 토종벌 했을 때 제가 습득을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양봉을 하면서 또 벌이 한 양봉이 한 500군 정도 됐었는데 한 50군 남고 450군 정도를 양봉도 다 죽여도 봤어요. 진드기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다 죽더라고요. 진드기. 그 양봉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양봉을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양봉은 정말 낭충, 봉화, 북배병만큼이나 무서운 게 진드기더라고요. 그런데 토종벌에는 진드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이 병만 토종벌을 이겨내면 정말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앞에 강의하시는 분들 내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설정을 2019년도에 설정을 딱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올해 꿀을 많이 따서 꿀을 팔 거다. 그게 아니면 나는 정식을 할 거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농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토종벌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있잖아요. 저는 토종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적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병이 오면 죽을 줄도 모르니까.
그래서 토종벌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벌을 팔 때도 사실 양심에 좀 저축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이 내 봉장에 왔다는 느낌이 드니까 있잖아요. 벌을 분양을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병이 온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또 벌을 사오기도 하고. 그런데 벌을 팔 때도 있잖아요. 검사를 다 해서 팔아야 되고, 벌을 구입을 할 때도 다 검사가 완료된 벌이 있잖아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병 걸린 벌을 가져오면 제 주위에 있는 있잖아요. 벌이 토종 벌 있잖아요. 이웃농가 산릉에 있는 벌들도 다 죽게 되잖아요. 제가 벌이 죽었을 때는 보상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올해 25만 원이다, 작년에는 뭐 50만 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보상 나오고 하니까 검사 나오면 있잖아요. 빨리 소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웃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강의를 다니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뭐 강의를 좀 다녔던 그런 자료들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잘 준비를 해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해보면 또 이제 전업농하고 있잖아요. 부업농하고 또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 할 줄 아는 게 벌밖에 키울 줄 몰라요. 그래서 벌을 분양으로 했던 사진들, 이 사진은 이제 그 병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동을 해가지고 한번 살려보겠다고 있잖아요. 뭐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개체 관리를 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메모를 있잖아요. 아주 뭐 어렵게 그렇게 이제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병이 오고 난 다음에 성공을 해가지고 벌을 나눠줬을 때 있지 않습니까? 벌막 주위로 이제 소독 같은 것도 좀 잘 했었고요. 질병 이게 앞에 두 분 강사님이 이제 질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화두는 토종벌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화두는 지금 질병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뭐 특별한 지금 매뉴얼은 없죠. 그래서 뭐 진흥청에서 지금 뭐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여왕벌이 지금 뭐 내년부터는 보급이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참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제 경험으로는 분봉을 시킬 때 무리한 개수를 늘리지 말고 강분 위주로 분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경험으로 병이 올 때 구황이 오더라고요. 구황에서 제일 병이 먼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구황에서 병이 오고요. 그래 노후된 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병이 올 가능성이 높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래 토종벌 하면서 저는 정말 원도 한도 없이 많이도 키워봤고 많이도 죽여봤습니다. 그래 지금은 뭐 가슴에 한은 별로 많이 풀었죠. 그래 토종벌을 하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경상북도에다가 벌을 보급할 때 어느 회사 제품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제일 위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화분떡을 있잖아요. 이게 토종통에다가 그때는 양봉통에다 토종벌을 기른 계량 토종벌이 사실 이게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에 좀 충실하자.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꿀과 꼭 가루 떡 그리고 온도, 물 이런 영양, 온도,
이런 저 기본에 충실하자고 해서 제가 이 벌통 안에다가 있잖아요. 월동 식량을 충분하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봄에 벌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칼을 제가 기역자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 뿔을 파냈어요. 화분떡이 들어갈 크기만큼. 그래서 화분떡을 넣어놓고 충분하게 보온을 잘 해주죠. 그래 보온을 해체를 하는 시기는 상당히 늦게 해야 됩니다. 제 기준으로는 자기가 벌을 하고 있는 농장의 제일 높은 고지에 나뭇잎이 다 피어야 돼요. 밤으로는 춥습니다. 그래서 보온 해체를 좀 늦게 해주는 것이 좀 벌한테도 좋지 않겠느냐. 병이 올 확률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화분떡을 넣어서 제가 길렀습니다. 먹이를 충분히 주었고요. 제가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잘 못하지만 지금 농가들한테 보급된 중에 있잖아요. 제가 뭐 안 써본 약이 없습니다. 누가 벌을 건강하게 잘 살렸다 그러면 있잖아요. 신뢰감이 간다는 농가들은 내가 대한민국에 안 쫓아다니는 농가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벌을 성공하고 실패를 하고 그때쯤 뭐 은나노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막 한참 바람을 불었었고요. 있잖아요. 그 은나노 약 그 액에다가 사양을 시켜서 먹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하고 있는 데서 이제 풍기가 그 인삼의 고장인데 풍기에 가갖고 있잖아요. 뭐 홍삼도 먹여보고 뭐 벌을 살려보려고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했었죠. 뭐 돈 투자도 하고.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벌한테다 쏟은 정성을 나한테다 쏟으면 좋겠는데 집사람보다도 더 벌한테 쏟았던 것 같아요. 근데 벌이 몇 번 죽고 나니까 뭐 가정경제가 뭐 바닥이 나니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양봉으로 돌아서 조금 뭐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애청곤충연구소에서 그 했을 때 같이 일했던 분이고요. 이 사진도 좀 일목요연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 제가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때가 아마 2012년도인가? 11년도인가요? 이때 같이 가셨던 분들도 있죠. 그래 그 강기갑 국회의원이 지금은 뭐 정치 활동을 안 하지만은 토종벌 그 입법 발의안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지리산권 그 강원도권에서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그 토종벌 법을 그 피해 보상법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끝내는 못하고 있는데 되게 참 그 토종벌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고 그랬었죠.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 또 뭐 열렬히 같이 또 막 했었는데 김대립 씨하고 국회의사당 앞에 국회의관에 가가지고 농림분과위원 국회의원들 같이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벌하는 공장의 주위의 밀원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경북 칠곡에 가면 아카시아 벌꿀 축제를 해요. 이건 아카시아 그 꽃은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아카시아 꽃이 최대 군락지가 있죠. 정말 뭐 많은 양봉인들이 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런 사진도 있고. 그래 예전에 강의를 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희수를 뭐 내가
인공 분봉을 잘한다, 뭐 꿀을 많이 딴다 이런 기술은 있잖아요. 두 번째고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토종벌에 대한 있잖아요. 그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밤이 되면은 막 천장에 벌통이 어른거리고 벌이 어른거릴 정도로 있잖아요. 그 열정에 빠지면은 기술은 자연적으로 터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교감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추운지, 목이 마른지, 얘는 임신을 했는지, 언제 분만을 할 건지 이런 걸 쭉 열정이 강하면 벌하고 교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소리를 내는지,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나중에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저보다 먼저 경험한 그런 고수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있잖아요. 또 좋은 정보가 얻게 되고 벌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초보 토종 벌 농사꾼이 있잖아요. 던지는 질문에서도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슴의 열정이 토종벌에 대한 나는 이 토종벌로 갖고 거꾸를 딸 거야. 나는 분봉을 할 거야. 이런 있잖아요. 강한 열정이 기술은 자동적으로 끌어들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진은 이제 벌 죽었을 때 있잖아요. 태웠던 그런 사진들이네요. 1160군 통계 자료가 벌을 죽었을 때 그 벌을 태울 수도 없었어요. 그 산에서 그걸 다 태울 수도 없고 그대로 방치를 해놨다가 있잖아요. 다시 그 통을 깨끗하게 씻어서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어떤 것을 또 경험을 하게 됐느냐면은 벌이 다 죽었는데 우연찮게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벌이 한 통이 날라와 가지고 있잖아요. 빈 벌막에 벌 한 통이 없는 그 빈 공장에 벌이 한 통이 있잖아요. 죽은 벌통이 들어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건강하게 크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병이들은 죽은 통에서는 절대 병이 재발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자재는 다 사용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태우고 싶었지만 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강의실 뒤편에 보니까는 양봉원에서 모 양봉원에서 또 연구한 또 농가들이 이렇게 연구한 이런 자재들이 있잖아요. 토종벌이 2010년도에 변이 없고 죽었을 때는 이런 고급적인 좀 기술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이런 자재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연구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은 오늘 그 샘플을 갖고 이제 시연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구닥다리 기술이라서 이제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자연 분봉으로 있잖아요. 분봉을 제일 많이 받아볼 때가 한 85분 정도를 하루에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느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벌 세력이 좋아지면 숯벌 딱지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뭐 고추씨 같은 것이 떨어지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숯벌이 많이 만들어지면 분봉열이 생기면 왕대를 달고 분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벌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제가 자연 분봉으로 85건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좀 힘든 일을 하고 집사람은 좀 힘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노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짰죠. 그래서 이제 분업화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은 남자가 하고 이런 일은 여자가 하고 집사람은 연기통을 들고 왕대를 달 때쯤 되면 연기통 필요도 없고요. 벌이 온순하니까. 그래서 이제 벌도 가축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분만을 하는 거죠. 임신 기간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숫벌은 24일 만에 태어나고 여왕벌은 16일 만에 태어나고 여왕벌은 16일, 일벌은 21일 만에 태어나고 이런 이제 그 벌들이 살아가는 그 연령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오래 경험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소문을 열기도 전에 이놈은 왕대 달았겠다. 이놈은 왕대를 달지 않았겠다. 달았겠다.
그러면 왕대를 달았다는 느낌이 온통만 열어보고 있잖아요. 뭐를 살짝만 건드려주면 왕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거울을 놓고 이 왕대를 보면 왕대에다가 여왕이 산란을 했겠다 안 했겠다. 또 바쁘다 보면 있잖아요. 그 내검을 자주 못 하다 보면 왕대를 다른 지가 5일 정도 됐겠다. 여왕벌이 산란을 한 지가 한 3일은 됐겠다. 이 감으로 다 했잖아요. 지금의 계량통처럼 소미를 꺼내서 볼 수가 없으니까 벌이 적으면 계량통 벌이 적으면 뒤집어서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천군이 넘게 벌을 기르려고 그러면 그 벌통을 다 뒤집으면서 내검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 날짜를 적는 거죠. 예를 들어 5월 5일 날 왕대를 형성을 했다고 표기를 하고 출산 예정일을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5월 5일 날 왕대를 형성을 했구나. 아, 그러면은 5월 1일 날쯤 여왕벌이 산란을 했구나. 그러면은 5월 14일이나 아니 숫자를 이야기하려면 있잖아. 이게 그 경험을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 같다 그러는데 이런 날짜들이 저는 이제 정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왕벌이 알을 낳았으면 16일 뒤에 분봉을 하니까는 13일이나 14일 날에는 있잖아요. 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망. 이제 이 사진이 어딘가에 있는데 저렇게 파랗게 보이는 망이 있죠. 저것이 다 이제 벌통 안에 왕대를 달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사진 너무 많이 넘어가 버렸나? 그래서 이제 망으로 분봉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망분봉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리산권에서는 이렇게 망분봉을 받는 거하고 제가 하는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방법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벌을 1200군 정도 이렇게 만들 때 창고에다가 있잖아요. 에어컨 2대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암실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에어컨 2대를 틀어도 18도 이상은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벌이 더워서 있잖아요. 떠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암실을 만들면 분봉을 받으면 망 안에서 왕을 확인을 다 해요.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벌들이 드나드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있잖아요. 벌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위로 있잖아요. 분봉 나올 벌은 이 망 위로 나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그리고 분봉하는 벌은 여왕벌이 여 위로 나오면서 분봉 나오는 벌은 위로 나오고 바깥에서 외역봉들이 있잖아요. 일을 해가지고 꿀을 가져오고 이런 놈들은 일로 출입을 하죠. 여왕은 안 나옵니다. 일로. 여기를 열어놔도. 그래서 저는 그 소문에 손잡이하고 이렇게 걸쳐놨었죠. 그러면은 1차 분봉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벌떼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쏟아지면 이 부분에서 왕이 많이 걸어 다니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확인이 되면 이제 이렇게 왕을 잠시 찾고요. 왕이 확인이 되면 이렇게 이제 걷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여기에 많은 일벌들과 여왕 한 마리를 있잖아요. 잡아서 묶어가지고 저온 저장고에다 넣어놨었습니다. 아니 그 저온 창고가 아니고 그냥 일반 창고에다 에어컨 2개 틀었어요. 암시를 해놨는데
저 벌을 암실에다 넣는과 동시에 있잖아요. 벌은 쫙 합니다. 아, 밤이구나. 우리가 활동을 중지해야 되거나 뭐 조용해졌다가 문을 열면서 햇빛이 좀 들어가면 막 샥 소리를 내면서 그 창고 안이 엄청나게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암실을 해놓으니까 있잖아요. 벌을 80개를 받아도 암실에다가 다 놓으니까 처음에는 저도 막 나무에다 걸어놓기도 그랬는데 아 이게 양이 많아지니까 있잖아요. 뭐 나무에다 다 걸 수도 없고 막 노동력은 많이 들고 해서 암실을 지어서 했더니 이제 지금은 이제 양봉을 하면서 있잖아요. 저도 뭐 입충 해갖고 있잖아요. 벌 다 나누고 있잖아요. 양봉에서 그런 기술을 이때 알았으면 망분봉보다 인공분봉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병이 토종벌의 그 질병 매뉴얼이 확실히 나오면 있잖아요. 다시 토종벌로 돌아가려고 지금 뭐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치대를 만들었어요. 8개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10개만 만들어도 벌을 80분을 넣을 수 있겠거든요. 최대한 뭐 한 120개가 하루에 쏟아지더라도 망으로 다 분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제가 차에는 가지고 왔는데 차에서 여기까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이게 이 합판입니다. 여기에 꿀이 뭐 습하게 들었던 어쨌든 여기다가 그 산란이 들어있는 꿀을 잘라서 하나 얹어놓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점일된 꿀이 있잖아요. 한 대 있고 길벌통 2개나 3개 놓고 이 서랍을 빼면 여기 있는 벌들이 밤에 그 하우스 그 창고 안에서 벌이 위로 올라갑니다. 벌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두워지면 낮에 일이 다 끝나면 밤에 있잖아요. 이 벌을 싣고 2봉장, 3봉장, 4봉장, 5봉장으로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갖다 놓고 물론 도망을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도망가는 확률이 적더라고요. 꿀도 얹어놓고 여기다가 알이 저어지면서 도망을 자주 가는 철이 되면은 있잖아요. 산란을 잘라서 하나 얹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안 가요. 그래 이제 비유가 적절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분봉을 받아놨는데 도망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은 있잖아요. 뭔가 환경이 안 맞아서 그냥 도망을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유가 적절할런지는 모르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면 여자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가 딸리면 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좀 도망을 적게 가지 않겠느냐. 벌들도 분봉을 받아놨는데 뭔가 막 조건이 안 맞으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충 있잖아요. 맨 위에 꿀을 한 대 자르니까 꿀이야. 또 하나 더 잘라봐요. 산란이 나오면은 산란 나오는 것을 갖다 얹어놓고 있잖아요. 이 서랍을 빼버리면 산란 있는 데는 쫙 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벌들이 내 새끼는 아니지만 다른 통에서 잘라도 되고 분봉 나온 통에서 잘라도 되고요. 그래서 뭔가를 여기를 살려야 되는 생명체가 있으니까 했잖아요. 도망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봉을 받아가지고 갖다 놨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사진에서 파란 망이 씌워져 있는 것도 있었고 안 씌워져 있는 것도 있었고 그러는데 왕대를 달아가지고 분봉 날짜가 임박해졌다는 것이 표기되면은 내일 모레 분봉하겠네. 그러면 오늘 봉장에 도착해갖고 망을 씌우는 작업을 하고요.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있잖아요. 서서히 분봉 기미가 보이면 그때부터 계속 이제 봉장에서 순찰을 해가지고 4시나 4시 반까지 있잖아요. 계속 분봉을 하면은 이제 망으로 이렇게 분봉을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또 싣고 먼 봉장에다가 여기저기다 막 흩어놓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면 정말 자연 꿀이 있잖아요. 가득가득 들어오는 놈들은 봉장으로 안 싣고 옵니다. 그래서 자연 꿀을 땄고요. 자연 꿀을 따면서 보니까 강원도에서 저한테 종봉을 사러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이랄까. 토종꿀은 11월 말 얼음이 얼면서 있잖아요. 막 상강이 지나면서 추워져야지 꿀을 딴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 되면은 밤꽃이 장마가 시작이 돼요. 밤꽃이 지면서. 그래서 6월 한 20일쯤 되면은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막 장마전선이 올라온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때 꿀을 수확을 해버렸습니다. 청계딸이 막 찔러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꿀맛이 좋아요. 그때 수분을 재봐도 수분 측정기로 수분이 재봐도 있잖아요. 다 봉개된 꿀이고 6월 20일 정도의 꿀을 따면은 있잖아요. 꿀을 많이 딸 수도 없어요. 7단, 8단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따면 있잖아요. 산란입니다. 막. 유충이 쫙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꿀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충이 나올 때까지 꿀을 따가지고 그놈을 잘 수분 측정기로 수분을 재봐도 있잖아요. 19, 18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꿀을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장마기 오기 전에 꿀이 무거웠는데 가을에 가서 꿀 따려고 하면 빈통이에요. 먹이가 없어갖고 있잖아요. 꿀을 사다가 언제든가 설탕물을 먹여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1월 달에도 11월 말에도 꿀을 따지만 장마기가 오기 전에도 있잖아요. 꿀을 따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천보충연구소에 2011년도에 가서 제가 그 종보존 사업 이제 뭐 팀장을 맡아갖고 했는데요. 예천보충연구소에서 그 장원벌이 만들어지면서 중국 길림성에서 기술 제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예천보충연구소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중국 길림성에 있잖아요. 큰 양봉 대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기술 제휴가 와요. 거기에서 여기에서 계신 분이 중국에서 온 갈봉신 선생이라고 있잖아요. 그 중국에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박사고요. 이분이 김인석 씨고 여기 이제 예천에 정치하시는 분이고 통역하시는 분이고요. 중국에서 정말 양봉 프로그램을 내려주는 그 대학에서 예천곤충연구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기 전에 제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중국에도 토종벌이 있느냐? 있다고 하면 중국에도 토종병이 왔느냐? 병이 왔다고 하면 약은 있느냐? 약이 있으면 갖고 와라. 근데 예천곤충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있잖아요. 이 토종 벌하는 농장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인석 씨고 장원벌을 만드신 김인석 씨고 중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통역을 통해서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를 했잖아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이제 뭐 이야기하고 뭐 질문 던지고 그런데 중국에서 남충봉화부패병 약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약이 치료제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냥 벌통 안에 균을 잡아주는 있잖아요. 그냥 뭐 항생제 비슷한 그런 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도 토종벌에 병이 왔는데 오래전에 왔어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왔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쪽 지역에서 지금도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리산권에서 있잖아요. 병이 왔고 다 죽었어요. 근데 대구 803에는 벌이 좀 있는 거야. 근데 이 벌이 있잖아요. 잘 검증을 해가지고 지리산에도 가. 그러면 지리산에는 이제 벌이 몇 군 없잖아요.
대구 팔공산에는 벌이 많아. 제가 지금 몇 년째 병이 안 오고 있는데 있잖아요. 저는 분수가 많지 않습니다. 병이 안 와요. 분수가 많으면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먹고 살 수 있는 먹이가 풍부하니까 병이 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중국에서는 한쪽 지역에서는 병이 와갖고 다 죽고 이쪽에서는 또 좀 살아있고 이 벌이 또 절로 가면은 여기 죽고 이쪽은 좀 살고 있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순환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도 약이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병 걸린 벌을 보여주고 했었죠. 근데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하고 똑같더라. 제가 사실 뭐 태국이든 막 중국이든 일본이든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또 한 번 왔었었죠. 아까 그 이승원 사장이 그 강의 자료 사진 보니까 예전에 그 일본에서도 이제 병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태식으로도 이제 벌을 길러봤었고. 그래 벌이 죽고 이제 진흥청에 가가지고 이제 이명렬 박사랑 최정수 박사랑 같이 또 뭐 한 2달 동안 있잖아요. 있으면서 또 해봤는데 뭐 뚜렷한 뭐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여왕벌을 왕농에다 가두면 여왕벌이 산란을 안 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할 그 유충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바이러스 밀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왕을 한번 가둬서 해보자 했는데 왕을 가둬도 뚜렷한 방법은 없더라고요. 이제 사실 이제 양봉을 해보니까 있잖아요. 토종벌을 이렇게 해보시려고 하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 주위에서 내 봉장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뢰감이 가고 뭔가 줘도 미흡지가 안 줘도 미흡지가 않는 그런 분 한 사람 잘 사귀어가지고 이충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충을 배우고 나면 이런 망으로 분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도 있잖아요. 토요일날 퇴근하고도 있잖아요. 다 분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분봉을 위주로 해서 벌을 길러야 되겠다 그러면 다 계량 토종통에다가 벌을 길러갖고 정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 봤는데 문 뒤에 있잖아요. 그 토종통에다가도 있잖아요. 이게 소비를 넣어가지고 진흥청에서 최용수 박사랑 같이 그 타파 교수랑 제가 겨울에 월동을 시켜놓고 내려오면서 태국의 그 타파 교수가 있잖아요. 저한테 그 숙제를 주더라고요. 토종 벌통에다가 양봉 소비를 5장을 꽂아가지고 거기다 벌을 담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진흥청에서 톱하고 막 망치 들고 있잖아요. 토종통을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양봉 소비장 반절을 잘라가지고 소비장을 만들어갖고 거기에다가 밀양양봉원에 토종 소초를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토종벌 거기다 털어 넣어주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뭐 병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식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옛날 방식인데 여기는 벌이 출입을 할 수가 있고 왕래를 할 수가 있고 여 위로는 있잖아요. 조금 열어놓으면 분봉할 때 다 위로 벌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분봉이 나올 때는 정말 뭐 그리고 2차 분봉 제 경험으로는 1차 분봉을 하고 제일 분봉이 2차 분봉이 많이 터지는 날은 딱 9일 뒤입니다. 9일 뒤에. 그래서 100분을 2차 분봉을 받아보면 1차 분봉을 하고 9일 뒤에 있잖아요. 2차 분봉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5월 1일 날 1차 분봉을 했는데 5월 9일 날이나 10일 날 분봉을 해야 되는데 분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중간에 날씨가 있잖아요. 5월 달도 막 추운 날은 추워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있잖아요. 분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날짜를 적어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했고 이렇게 이제 아까 사진에도 있었는데 나무에다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진봉석 유인봉상을 많이 걸어놓고 했었고 거기에 분봉을 받았고 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몇 번 분봉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봉을 뭐 하루에 뭐 50개가 나오든 60개를 다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꿀을 얹어주고 산란을 잘라서 딱 그 암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넣어주고 서랍만 빼면 벌이 딱 위에 올라가게끔 하고 한 군데다가 벌을 많이 기르면 있잖아요. 막 왜 도망을 또 많이 나오냐면 한 봉장에다가 벌을 많이 기르면 있잖아요. 막 숯벌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숯벌이 있잖아요. 막 요란을 치면 있잖아요. 오후에 도망을 많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적은 통을 여러 봉장에다 이제 분산을 시켜갖고 벌을 기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 토종벌 농가들한테 있잖아요. 보급되어 있는 그 약재 중에 제가 좀 권장해보고 싶은 약을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과 벌이 살아가는 세상과도 뭐 비슷한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일단 사람이 잘 먹고 잘 쉬고 좀 쾌적한 환경에서 있잖아요. 벌들이 활동해야지 병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음식도 있잖아요. 좀 위생적으로 해서 먹고 깔끔하게 좀 해서 먹고 물론 뭐 저항성도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럼 면역력 좋은 음식들을 먹어줘야 되고요. 좀 겨울에 좀 귀찮더라도 잘 깨끗하게 옷도 갈아입고 좀 씻어주고 방 청소도 좀 깨끗하게 하고 벌들도 보면은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환절기 때 이게 제일 바이러스 병이 잘 옵니다. 그래서 겨울에서 봄이 올 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그때 제 경험으로는 이제 병이 제일로 많이 왔고, 그래서 벌통 안에 좀 나쁜 세균들이 있잖아요. 좀 없도록. 그리고 좀 충분한 좀 먹이를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보급된 약 중에 있잖아요. 그 라이프 자켓인가 그것이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분들 있고 그러는데 왜 좋다는 생각을 또 제가 했냐면요. 제가 완전 퇴치는 안 됐는데 군대에서 무좀이 걸려갖고 왔어요. 근데 조금 이제 뭐 깔끔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뭐 완전히 뿌리가 안 뽑혀갖고 지금도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데 작은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다가 있잖아요. 그 라이프 자켓 그 500cc의 그 한정을 풀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양말에다 뿌리고 신발 안에 뿌리면 정말 쾌적합니다. 내가 봤을 때 그 신발 안에 있는 웬만한 균은 다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뭐 약 선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라이프 자켓 그거 있잖아요. 양봉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그 라이프 자켓 있잖아요. 벌통 안에 좀 소독이라도 좀 잘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사실 제가 강의를 뭐 강의도 아니라 좀 와주시라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제가 안 간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화두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있잖아요. 뭔가 좀 접근이 되는 뭔가 이야기를 끊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가는데 질병 있잖아요. 질병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뭐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좀 양봉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토종벌에다 계속 신경을 썼다 하더라도 뭐 뾰족한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뭐 앞에 두 분 강사님 보니까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 이것을 잘 해야지 뭐 뭘 많이 부수 늘려놨다가 한 방에 다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병 관리에 대해서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터득을 해야만이 있잖아요. 토종거를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사형 관리, 뭐 분봉하고 꿀을 많이 따는 거 이런 것은 일단 뭐 벌이 건강하게 사라져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토종벌 그 정식 사업에 2번 종 보존 사업을 해갖고 성공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뭐 충분한 뭐 노하우가 있어서 있잖아요. 성공을 했던 것이 아니고 운 좋게 있잖아요. 병이 안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뭐 강의를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두서없이 있잖아요. 뭐 지루하지는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뭔가 궁금한 점이 있고 저한테라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면 뭐 요 카페 지기님한테라도 연락처라도 알아갖고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 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치겠습니다.